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지금 소비자 그 물가가 올라서 네. 여러 가지 또 불편을 우려를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란값도 올랐고요, 채소값도 올랐고 원자재 값도 막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뭐 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까지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먼저 이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정리를 좀 다시 해봤습니다. 예. 그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올해 미국이 5.9%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4%가 넘게 성장할 것이 예상되니까 경기가 불황이라고 보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근데 예. 물가는 오르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가 이제 웩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뭐 신조어 같은데요. 웩플레이션은 새로 경제 나온 용어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WHACK 이게 그대로 읽으면 확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단어가 강하게 후려친다 이런 의미인데 아하. 여기에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느닷없이 물가가 확 오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마치 우리말을 영어로 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경기도 이제 좋아지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물가만 오르는 이런 이제 전통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상태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통화량이 줄면 물가는 잡히지만 이제 경제가 또 침체돼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경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그 현재는 웩플레이션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그렇죠. 워낙 네, 풍부해지니까. 금리도 낮췄고. 예.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네. 예. 그리고 또 생활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네. 물가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확 후려치는 뭐 이런 외국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가 안정적이면서 이제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전형적으로. 그랬다가 올해 이제 GDP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웩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이고 내년에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게 예.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많은 그 경제 학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예. 비정상적인 호황 상태. 이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비정상적인 호황 상태. 예. 예. 이 말을 쓰면서 이걸 명확히 그 설명해 놓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가만히 이제 그동안에 뉴스 했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호황 국면이면 공급은 일정한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소비가 안 느니까. 예. 근데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데 물가가 소비할 오르고 여력이 있단 지금 말이죠. 없죠. 일반 시민들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사실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인 거죠. 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석유값이 지금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지금. 그건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예. 또 요새 이제 불거진 게 요소수가 부족하다. 예. 이걸 수입하지 못해서 어떤 데는 뭐 10배씩 가격을 받는다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게 대표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일어나는 그 물가 그렇죠. 상승 요인이거든요. 예.
근데 게다가 이제 GDP가 성장하는 주요인 중에 정부 그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재난지원금 등 이제 많은 재정 지원 확대를 하면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경기 성장세는 오히려 지금 갈수록 점점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게 이제 이상한 그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문을 닫고 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해서 공급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에 따른 네. 수급 불안 발생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나 물가가 올랐는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그 2021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에 따르면은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월에 이제 2.3%부터 시작해서 9월에 2.5%, 그러니까 6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10월 들어서 오름폭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제 3.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한번 이게 오르면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공업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올랐고요. 서비스 가격은 3.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가 26%에서 30% 가까이 올랐고 휴대전화료가 25.5% 그리고 보험료가 9.6% 등이 눈에 띄게 이제 올랐고요. 식품에 보면 이제 돼지고기가 12.2% 그리고 수입 쇠고기가 17.7% 달걀 값이 특히 비싸죠. 33.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소위 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처럼 살아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 경기가 불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염려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미국과 중국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은데요. 예. 미국은 올해 9월 산업 생산이 정년보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1.3%나 감소를 했고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1, 2분기에 6%였던 것이 2%로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5.4% 올라서 최악의 이제 금융 위기였던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중국 역시 지난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49.2로 9월보다 낮아졌고 또 코로나 감염 대유행 충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그러니까 작년 2월 그 35.7 이후에 가장 저조한 상태를 나타냈고요. 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또 8월에 9.5%나 올라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그 물가나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두 나라에서 다 전형적인 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물가 오르는 원인이 공급망에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보는 견해가 이제 다수고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라고 하는 그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예. 여성인데 이분이 오히려 6개월 후에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지 스태그플레이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같은 그 정보기술 고도화에 투자하지 않은 일부 전통 제조업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과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분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의견이 상당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전환을 지금 빨리 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외 경제 환경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이제 국제 질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됐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이 모두
그 경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물가 좀 안정시키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할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 캐시우드 예측처럼 공급망이 불안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꼭 가격은 안정될 것이니까 일부러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 통화량을 갑자기 줄이는 정책은 현재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오히려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자라는 주장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현재 경제 진단의 정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